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율표에 있는 주기적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면 학생부표에서 주기율표에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 음성도의 정의와 이에 대한 주기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거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원자들의 반지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 A와 B, 그러니까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A와 B로 둔다면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어느 것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클까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잘 안다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주기에 있죠. 3주기에 나트륨과 마그네슘 같은 주기에 있다면 전자껍질은 같아요. 그렇지만 같은 전자껍질을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를 얼마나 핵이 세게 잡아당기느냐가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 두 원자의 핵간 거리의 반을 가지고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해요. 우리가 원자 반지름에 대한 주기성을 알아보기 전에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했는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원소 두 개가 공유 결합했을 때 두 결합의 핵간 거리의 반을 그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소가 있으면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리움 효과와 유효 핵전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가리움 효과는 어려운 게 아니고 수소 아닌 그 다음에 전자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다전자 원자에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기적 인력, 그러니까 원자 핵이 전자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지에 대한 인력이 내부 전자에 의해서, 이때 말하는 것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 핵이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는 그런 인력은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말고 그 앞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인력이. 그걸 우리가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리튬 3번의 리튬 원자 같은 경우에 전자가 3개가 있죠.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L 껍질에도 인력이 작용하고 K 껍질에 있는 전자도 원자 핵으로부터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문제는 가장 바깥 L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인력이 그 앞에 있는 K 껍질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에 의해서 인력이 그만큼 가려진다는 겁니다. 결국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그것을 우리 유효 핵전화,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게 가리움 효과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탄소, 산소에서 가장 바깥 껍질, 탄소와 산소는 2주기 원소들로 같은 전자 껍질에 있습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그러면 다 KL 이렇게 L 껍질의 전자가 있는데요. 같은 전자 껍질에 있지만 핵으로부터의 인력 양은 원자 핵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즉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세게 잘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면 탄소와 산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L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의 값은 누가 더 클까요? 바로 플러스 8, 플러스 6인 탄소보다 플러스 8인 산소의 가장 바깥 껍질, L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그 핵으로부터의 인력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세게 잡아당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 반지름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느껴지는 인력이 작을수록 더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러므로 탄소가 산소에 비해서 원자 반지름은 더 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전자껍질이에요. 전자껍질이 많을수록 KLM으로 갈수록 전자껍질이 많을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은 아까 금방 살펴봤던 핵 전하량이에요. 유효 핵 전하량이라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유효 핵 전하량이 많이 느껴지면 확 잡아당겨지니까 그만큼 수축하겠죠. 근데 유효 핵 전하량이 작으면 퍼져서 반지름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은 전자의 수예요. 전자 사이의 반발력, 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사의 반발력이 커지니까 더 반지름이 커지겠죠. 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전자껍질. 원자나 이온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 전자껍질인데, 같은 족이면, 즉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자들은 밑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죠.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은 1쪽에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죠. 근데 밑으로 갈수록 껍질의 수가 더 하나씩 늘어나죠. 그러므로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겠죠. 네. 근데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 수는 같아요. 이주기, 예를 들면 질소, 산소, 플루오린 같은 이러한 이주기 원소들은 모두 다 L 전자 껍질에 있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그러므로 전자 껍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핵의 전하량, 즉 양성자 수가 7개, 8개, 9개이므로 유효 핵 전하량, 핵으로부터 느껴지는 인력의 세기가 F로 갈수록 더 세지죠. 그러면 더 수축해서 반지름이 작아질 거예요. 같은 전자 껍질이니까. 그러므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NO, F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오히려 반대로 감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족일 때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원자 반지름은 족을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즉 세게 잡아당기니까 수축이 되져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핵 전하량은 했던 얘기죠. 자, 리튬과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주기에 있는 애들이죠. 하지만 가장 바깥쪽에 느껴지는 그 원자의 핵의 인력은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4이므로 같은 전자 껍질에 있으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4에 더 세게 잡아당겨지겠죠. 그러므로 리튬의 원자 반지름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전자의 수입니다. 이것은 그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를 더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죠. 하나 더 늘어났을 때 전자사의 반발력이 커져서 이온일 때보다 음이온이 되었을 때 더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원자처럼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되면 전자가 더 수가 많아졌으므로 반발력이 커지죠. 그럼 더 퍼진다는 얘기예요. 전자들이 반발력이 생기니까 더 떨어져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이온의 반지름은 더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 비교를 한번 예를 들어 하나하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반지름이 커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나트륨과 칼륨 중에 칼륨이 더 반지름이 커졌어요. 그 이유는 같은 1쪽일 때 더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경우에 같은 주기에 있지만 나트륨이 더 반지름이 커요. 그 이유는 같은 주기이므로 전자 껍질 수는 같은데 유효 핵 전하량이 나트륨이 더 작죠. 얘는 플러스 11, 마그네슘 플러스 12니까 나트륨의 양성자가 더 작아요. 그러므로 유효 핵 전하량이 더 작죠. 따라서 반지름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원자 플로린의 원자일 때보다 F- 플로린 음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의 수가 더 많아졌죠. 그럼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니까 더 떨어져 있으려고 해서 반지름이 커진 경우예요. 즉 이것은 전자의 수가 늘어나서 반지름이 커졌다는 얘기죠. 자, 나트륨과 나트륨 양이온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자의 수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므로 Na+일 때보다 NA일 때가 전자 10개보다 전자 11개 있을 때가 더 반지름이 커지죠. 그것은 얘가 10개가 되면서 KL, L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졌고 Na 같은 경우에 하나가 더 11개니까 그 중에 11번째 전자가 L, KL, M의 M 껍질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껍질 수의 증가로 인해서 나트륨은 원자일 때가 양이온일 때보다 더 반지름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은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같은 족에서는 증가하죠. 네, 근데 같은 족일 때 1족일 때 예를 들어서 밑으로 가서 증가하죠.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같은 주기일 때는 2주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는 똑같은데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유효핵 전하량이 점점 커지죠. 그럼 세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수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서 니툼, 나트륨, 칼륨 같은 게 같은 일족일 때는 원자 반지름이 3번, 11번, 19번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같은 주기일 때는 같은 전자껍질 2주기 애들 L 껍질에 전자를 채워질 때 유효핵 전하량이 니툼에서 플로린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니까 감소하죠.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봅시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지만 다시 설명해보면 이온은 양이온이 될 때와 음이온이 될 때 반지름의 차이가 있어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잘 되죠. 근데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원자일 때보다 중성 원자일 때보다 전자가 하나씩 감소되는 거죠. 하나씩 두 개씩.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중성 나트륨일 때보다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의 Na+가 될 때는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죠. 그러므로 원자 반지름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원자 반지름일 때 더 크고 양이온 반지름일 때 더 작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 190ppm이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95 Na+가 되면서 더 작아졌어요. 그 이유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서 원래는 KLM까지 전자가 채워졌는데 전자를 하나 잃으면서 KL까지만 전자 껍질이 있게 되죠. 따라서 반지름이 줄어들었다. 양이온이 되면서 이온 반지름이 줄어들었다. 중성의 원자일 때보다. 자, 똑같은 원리로 음이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음이온이 되었을 때는 전자를 더 얻게 되는 거죠. 중성의 원자일 때보다. 따라서 음이온이 되면 전자의 수가 많아져서 전자들 사이 반발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가깝게 있지 않으려고 하죠. 전자들이 반발력이 생기니까. 따라서 중성의 원자일 때보다 음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한번 봅시다.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같은 전자 수를 가지게 되는 것을 등전자 이온이라 하고요. 2주기에서 3주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N-3, O2-F-, Na+, Mg+, Al3+가 되면서 모두 다 전자 10개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제일 양성자 수가 많으므로 핵 전하량이 증가하죠. 그러므로 반지름은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은 질소일 때가 N3- 됐을 때가 Al3+ 됐을 때보다 더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이번에는 3주기에 S2-, Cl-, 그 다음에 K+, Ca2+ 똑같이 모두 다 전자가 이온이 됐을 때 18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성자의 수가 많은 유효핵 전하량이 칼슘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죠. 그러므로 이온일 때의 반지름은 가장 양성자 수가 작은, 즉 원자 번호가 작은 S2-가 더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까지 끊고 다음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